안녕하세요. 전국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입니다. 저의 직업은 뒤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서양 화가입니다. 용산구 삼각지에서 거의 5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을 화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록으로 전국배우협회에 들어가가지고 배우님과 만난 지 벌써 26년째입니다. 오늘 11월 초 배우님이 가신 지 53주기가 되기 때문에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장년들은 배우님의 노래 한두 곡 정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우리 세대, 그러니까 1960년도 후반 70년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노래가 배우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비겁한 맹세, 비오는 남산, 기타에 노래 싣고 영월의 애가, 능급빛 순정 결혼각서, 언젠가 꽃피는 그날, 설악산의 노래, 당신은 가고 황토 십리길, 그 이름 그때 그 메아리, 뭐 이래 줄줄이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배우님은 살아계실 때 230여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리지널 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가요 번안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가수가 불렀던 곡도 같이 불렀던 그런 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 위대한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배우님 노래는 여러분도 좀 아시다시피 한국 남성의 목소리에 가장 적합한 목소리입니다. 매혹의 저음 가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불멸의 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가수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그의 그 수식어와 존칭어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배우 관련 단체와 1988년도에 9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배우님과 함께 마침 제가 일하는 장소가 용산구 삼각지인데 이곳은 돌아가는 삼각지에 그 고가도로가 있던 곳이고요. 배우님의 돌아가는 삼각지에 그 참 명곡의 장소가 제가 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배우님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우님은요 1942년 4월 24일 중국의 제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남성은 산둥성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죠. 인구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120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1971년 11월 7일 운명하셨는데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배우님이에요. 만으로 2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결혼도 안 해보고 순수 순결을 지킨 총각의 몸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230여 곡의 위대한 명곡들은요. 아직도 노래방에서 수많은 가수들보다도 더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계에 제가 그 아싸나 금영 같은 데서 배우님 노래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합창곡 내지는 메들리까지 포함해서 51곡 내지 54곡이 들어있어요. 한 사람, 배우님 한 사람 곡만. 물론 조용필이나 나훈아, 이미자 같은 분들은 숫자가 더 많겠지만 그 당시 가수로서 51곡 들어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다는 얘기죠. 요즘에도 뭐 누가 울어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공원은 뭐 그냥 노래방에 가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게 배우님 노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님 노래와 배우님 일생에 관해서 먼저 1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님 노래는 방금 얘기했지만 1963년에 두메상골로 발표를 했고요. 첫 곡이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참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글쎄 예견한다고 할까요? 첫 곡이 굿바이니까 그렇게 빨리 굿바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그 뭐 김종호라든가 뭐 차중락이라든가 돌아가신 가수들이 슬픈 노래, 비극의 노래 또
안 좋은 인생 행로를 이야기한 노래가 많잖아요. 그렇듯이 배우님 노래도 그 당시에 그 사회 생활상을 이야기해 주듯이 참 슬프고 애절하고 또 애잔하고 이별을 노래한 그런 곡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60년대에는 뭐 1, 200불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하나같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모두가 힘겹게 살아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뭐 우리도 잘 살아보세 하면서 막 그냥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단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힘들고 고달팠던 젊은 세대들의 가장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배우님 노래였습니다. 배우님은 원래 배신웅이라고 돼 있고요. 1942년 4월 24일 그러니까 해방되기 3년 전에 중국에서 제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배우님 아버님은 배만금 만만자에다 쇠금자니까 금덩어리가 10,000개나 있다는 얘기니까 참 배우님을 낳으셨으니까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 또 배우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배영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님이 돌아가자마자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신병으로 15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2002년도에 용인정신병원에서 운명하셨고요. 배우님의 어머니는 배금순이에요. 금순. 글쎄요라 금순아. 이분은 신의주 여자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고요. 아버지도 흥남인가 함흥에서 나오셔가지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으신 대단히 지식인이에요. 배만금 씨는요, 독립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되자 독립군의 일원으로 김구 선생과 그 독립군의 일원들이 1948년도에 그 귀국을 했던가요? 하여튼 따로 귀국을 했는데 집이 없잖아요. 호적도 없어요. 그래서 호적 신고를 새로 했고 또 집도 창신동에 있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내관들이 살던 아니면 시녀들이 살던 그 궁궐 땅에 있었습니다. 창신동에. 그러니까 국가 땅이겠죠. 거기에서 독립군들이 기거를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를 잡도록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배우님에 관한 책이 몇 개 나오는데 안녕이라는 글이 있는 책이 있고요. 또 배우님의 또 다른 책도 있는데 김신영 씨인가 그분이 쓴 책이고요. 또 안녕이라는 곳에 제가 책을 쫙 읽어보니까 뭐 배우님이 어렸을 때 창신동에서 10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창신국민학교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광중학교가 나왔어요. 배우님이. 그런데 배우님이 창신동에 살았을 때는 거기에 그 소나 돼지, 말을 잡는 그 정육점에서 왜 살아있는 걸 지금은 마장동이나 저기 독산동에 그 저 생선 아니 그 고기를 파는 그런 시장이 있지만 옛날에 창신동에 그 고기를 소를 잡는 돼지를 잡는 그런 도살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서 배우가 거기에 그 소를 잡을 때 피를 얻어가지고 아니면 그 소의 내장을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서 고통스럽게 아파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끓여드리고 그랬답니다.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효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부산으로 이제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서 그 엄마의 이종 언니가 그 모자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모자원. 그러니까 모자원이 뭔가 하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남편이 없는 그런 그 가족을 위해서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그 모자원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배우님이 또 잠시 기거를 했답니다. 엄마하고 또 여동생 배영신이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또 배우님의 그 가정은 외가댁이 전부 다 음악적인 참 그 피를 받은 참 대단한 음악 가족이에요. 김광빈 씨나 김광민 씨
또 김광섭 씨 모두가 다 배우님의 그 외삼촌들인데 KBS 악단장을 다 하셨던 위대한 참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배우님의 그 김강빈 선생님의 그 외숙모는요, 안다미 씨라고요, 피아니스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음악적인 참 그 감성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김광빈 악단으로 배우님이 들어가가지고 드럼을 치는 걸 했습니다. 드럼을 치는 거를 뭐 당시에는 6.25가 끝나자마자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과 노래하는 미군들 클럽에서 노래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배우님은 미군 클럽에서는 노래를 하지 않고 야간 업소에서 그러니까 천지 캐바레라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열지로 육가 약간 뒷골목에 보면은 천지 호텔이 있고요. 천지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배우님 형님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연가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곳에서 야간에 그 연주를 하고 KBS 악단장도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외삼촌 밑에서 드럼을 쳐다가 나중에는 배우님이 참 배우야 그의 악단 이래가지고 별도로 악단을 만들어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배우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5의 키가 잘생겼어요. 그 당시로 따진다면 우리가 못 먹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175면 굉장히 큰 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나이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4cm입니다. 참고로 저는 172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평균 키보다 더 큰 배우님의 175cm 키에다가 드럼을 멋있게 치고 스틱을 탁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때려 치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나이트클럽에서 좀 논다 하는 여자들이 그런 캐바레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드러머를 보고서 그냥 환장들해가지고 어느 날은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배우님에 대해서 그냥 맛있는 술을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하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아줌마들이 부유층 부여자들이 배우님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김광빈 선생님의 처음 지도로 두메상골을 취입하고 또 아까 얘기한 첫 곡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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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취입하면서 곧바로 몸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그 엄마는 그 배우가 아픈 원인을 돼지고기를 먹고 체해가지고 그게 참 원인이 된 게 아닌가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병원에서 뭐 한약도 먹고 뭐 그냥 어려운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문화의 뭐 의원인가 그런 의원에서 오래도록 있다가요. 나중에는 참 충남 온양 온천 부근 또 충남에 그 유명한 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상 다 물리치고 배우님이 알았던 것은 신장염이에요. 신장염이 1970년대 초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불과 6년밖에 저기 그 가수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6년 동안 거의 뭐 아프다시피 했어요. 노래를 부를 때 돌아가는 삼각지를 2번 그 녹음을 하셨거든요. 1966년도에 녹음하는 거하고 1968년도에 두 번째 녹음한 거하고 목소리가 달라요. 두 번째 녹음한 거는 숨이 가빠가지고 삼각지로 달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저작권료가 없고 출연료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냥 그 한 번 노래하면은 거기서 받는 돈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비를 대고 그랬습니다. 또 당시에는 지방의 극장에 라이브 쇼
그 다음에 쓰리스타 쇼라든가, 뭐, 코스모스 쇼라든가, 뭐, 태평양 쇼라 이래가지고, 악극단, 내지는 악단이 몰려가가지고, 각 지방마다, 예, 지금처럼 뭐, 그냥 이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버스를 타고 지방에 가가지고, 하루씩 이틀씩 이렇게 공연하고, 또 여관에서 자고 그러는데, 노래를 하고 나서 여관에서 잘 때, 예, 기침을 하고 그러면 피를 토하고 그랬답니다. 나중에는 무대에서도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배우님의 일대기를 지금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해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아주 돈도 좋지만 그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무대에 세웁니까? 라는 참 안타까운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쌓아놓은 돈은 없고요. 또 병원비는 내야 되는데 누가 보태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저작권료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저작권료가 뭐 그냥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거 내지는 뭐 심지어 노래방에서 하는 것까지 저작권료를 챙겨가지고 작가나 그 가수한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가수가 일단 나가서 노래해가지고 일당으로 그 뭐 하루에 몇천 원 받아가지고 쌀 사고 연탄 사고 약 사고 병원비 내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라이브 공연이 당시에는 유행했는데 추석 특집 뭐 코스모스 쇼 이래가지고 뭐 남진 이 배호 이미자 뭐 최희준 문주란 이런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가수들이 이 메인으로 다 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 많은 관객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걸 관람하면서 입장료를 냈는데 저도요 70년 초에 딱 한 번 배우님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는가 하면은 동양극장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서대문 로타리에서 신문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못 미쳐서 오른쪽에 농협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그 지금 경향신문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좀 못 가서 오른쪽에 동양극장이라고 썼는데 이 극장은 아주 오래된 극장이에요. 일제시대 때 국극단이 여성 국극단 같은 국극단이 공연을 많이 했던 참 유서 깊은 극장인데 거기에서 제가 추석 특집 쇼를 한번 보러 갔는데 배우님이 나온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당시 보통 영화관에 15원 정도가 입장료예요. 재개봉관이 15원, 그 다음에 대한극장이라든가 뭐 명보극장 또 피카디리 단상사는 35원 내지 40원이 없고요. 근데 이제 쇼라고 그래가지고 30원이 입장료가 되는데 없는 돈에 교복을 빵집에다 벗어놓고 책가방 맡겨놓고 머리도 짧은 상태에서 뭐 모자를 그냥 빵떡 모자를 하나 쓰고 당시에는 극장에 출입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배우가 나온다는데 들어갔더니 동양극장에 그냥 입구까지 꽉 들어찼어. 당시 임검석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경찰관이나 학교 선생님이 그 임검석에 앉아가지고 미성년자들을 애들은 나가라, 애들은 나가라 이래가지고 다 내쫓던 그런 시절이에요. 저는 그래도 좀 어른스러워가지고 옷을, 사복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배우님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와가지고 야, 그때 손님 대접을 극장에 관중 대접을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나무가 있었어요. 그 참 관중들을 참 몰매를 때리려고 긴 한 3m 내지 4m짜리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휘저어요. 왜? 앉으라고. 복도든 뒤에든 무조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난리치고 또 따라서 춤추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감상만 하라고 그 막대기를 막 휘졌는데 제가 맞을 뻔해서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의 노래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는 삼각자고 두 곡을 했는데 한 곡은 뭔가 내 기억이 안 나. 하도 극장 기도 보는 사람들이 반깡패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땀 냄새 그 새우젓 냄새가 나잖아요. 땀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그냥 땀이 많고 그러는데 신발이 벗어져가지고 잊어먹을 뻔했어. 바닥에서 신발 찾는데 아주 애먹었어. 그렇게 해서 배우님을 처음 뵙고 그 다음에 동화방송에서
그 생방송으로다가 주말에 하는 그 토크쇼가 있었어요. 전영우 아나운서가 하는 건데, 일요일 밤에 하는 건데, 그 유명한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목은 생각이 나요. 전영우 아나운서가 하는 거고요. 또, 그 유명한 동국대 교수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도 또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과 그 방송, 그러니까 방송을 녹화한다고 해가지고 종로 예식장에서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갔습니다. 그것도 가방 맡겨놓고. 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미리 표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받지 못해가지고 종로 예식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저기 조계사라고 절 있잖아요. 조계사 건너편에 인사동과 조계사와 사이에 종로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녹화를 한다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내가 바깥에서만 달달달달 떨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배우님은 참 위대한 가수였기 때문에 배우님 나온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어요. 배우님이 마지막 공연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 경기도 문산에서 추석맞이 특별 쇼를 했는데 하루에 2번인가 3번을 그 공연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아니라 오후 1시인가 2시에 한 번 하고요. 4시에 한 번 하고 저녁 8시에 하고 이렇게 3번 했는데 오후 2시에 한 번 공연하고 나서 무대에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자가 없고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치료를 했는데 관중들이 막 왜 배우 안 나오느냐고 막 그냥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사회자가 배우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대신 제가 배우님 노래를 부르진 못하지만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까? 하고 돌아가는 삼각지하고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의 가사를 일렸던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님이 돌아가신 거는요, 1971년 1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배우님 53주기 기념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님의 53주기 특집 배우님은 누구인가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